안녕하세요. 뉴알모 세상 1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8이라고 꼭 얘기해야 되잖아요. 다르게. 18번째. 그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하니까 예. 1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대표님? 예, 저야 뭐 잘 지냈는데 또 광주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고가 아파트가 고층의 아파트가 맞아요. 무너져가지고 우리 광주 시민들이 큰 상처를 드려서 정말로 큰 일이 났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뉴스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예. 저희가 몇 달 전에 학동 참사 있는지 그러니까요. 얼마나 됐다고 지금 예. 또 이런 일이 바로 생겼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 아파트가 올해 2022년 4월에 입주 예정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정을 서둘러야 되는데 공사 현장에서는 타설할 때 잘 안 붙잖아요. 네네. 안 붙고 또 응달 쪽이어가지고 눈이 그날 엄청 많이 오고 굉장히 추운 날이었거든요. 광주에서 제일 추운 날이었거든요. 그날 탓을 하다 보니까 안 굳어져가지고 그게 내렸다고 하는데 23층, 38층 사이에서 괴물 외벽이 이렇게 무너진 건데 그 전에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이 민원을 냈답니다. 왜요? 그럼 분진가루가 떨어지고 위험하니까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한 200여 차례 냈는데 14번 공고하고 무서워. 저 홍보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다가 과태료도 먹이고 했는데 네. 진행하다가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인재인 거죠. 또다시 광주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대단히 안타깝고 정말 이 기회에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아파트 분양할 때 예. 분양 홍보를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예. 뭐 랜드마크하고 또 그 근처가 막 백화점, 터미널, 대형마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홍보를 엄청 하고 또 분양가도 광주에서 아마 거의 제일 높았을걸요? 이게 당시에 분양할 네. 때 600대 1이었어요. 그것도 위치가 좋고 네. 또 지하철 들어올 입지도 좋고 터미널 앞이고 그래가지고 네네. 평당 1,670만 원. 그러니까 광주에 1,500만 원대 이상의 아파트 분양 평당 네. 높인 것에 계기가 되었고 또 분양 당시에 분양 비율도 600대 1해가지고 굉장히 컸고 또 고가 아파트를 이끌어갔던 계기가 바로 이 아파트 현장이었죠. 아니, 그런데도 아파트도- 불구하고 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정말로 큰 문제인 것이죠. 아파트도 명품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아파트는 뭐 70년대 이후에 현대건설에서 분리돼 가지고 네. 탄탄한 입지를 마련해 왔고 광주에 이 현대산업개발 HDC가 맡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고 또 시공해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죠. 네네. 아니 근데 현대산업개발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 회사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보니까 신생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급순위 9위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아파트죠. 그쵸, 그리고 네.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네, 대단히 네. 성공을 했던 이런 그러게요. 아파트 회사인데 얼마 전에 저기 지원동 가는 길에서 네. 크게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아파트 아닙니까? 네네. 아파트 회사. 그런데 그런 것이 솜방망이 처벌이 되거나 또 시민들의 깊은 더 많은 회초리를 안 맞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속상한 게 저희가 그때도 방송 얘기했었잖아요. 예. 저희가 학동 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예. 솜방망이 처벌이 되면 안 되고 확실하게 해야 되고 공무원들의 얘기까지 저희가 했었는데 이런 일이 지금 불과 몇 달 만에 1년도 채 안 돼서 또 일어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그 당시에 학동 참사 유족들이 대책위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네. 현대산업개발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광주를 떠나라 이런 성명까지 내셨어요. 그리고 불법 재개발 조합들의 불법 비리 형태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전히 경찰의 봐주기 뭐 그런 것이 있지 않나라는 네네. 의문도 좀 있었고 또 그에 상응해서 동구청이나 시청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법적 미비나 근거 규정으로 잘 수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이 모아지다 보니까 송방망이 처벌 또 보여주기식 땜빵 행정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했던 것이고 더구나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수차례의 민원이 200여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무시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서구청에서도 크게 잘못한 것이죠.
아, 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회사 자체도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더 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는데 주가도 하락을 엄청 하고 그렇죠. 뭐 기업 이미지 신뢰뿐만 네. 아니라 주가도 하락을 했고 네. 또 광주시장은 참 나쁜 기업이다. 네. 그러면서 사건 생기자마자 시장 거기서 텐트 옆에서 주무시면서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던데 그리고 광주의 모든 현대산업개발의 공사 현장을 중지시켰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가능하면 모든 공사를 가능하면 이제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 같고 정확히 시민들의 이 힘들어함과 아픔을 시장이 좀 체크하고 있으면서 그 점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더 강력한 제재가 좀 필요해서 현대산업개발 같은 이런 회사들이 다시 이런 지역 토호 세력과 불법 비리 세력들과 연계해서 불법 재건축을 하거나 건축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땜질식 행정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200회에 걸쳐서 구청의 민원이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긴 공무원, 그 공무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참 반성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다 생명이다 현대산업개발 실종자 가족들과 이분만을 앞세운 부실공사로 하정동에서 또다시 광주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현대산업개발을 건설업에서 영원히 퇴출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실종자 구조 작업이다.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과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실종자들의 구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맞습니다. 그 녹화 날을 지금 기점으로요. 아직도 지금 구조가 거의 안 되셔서 지금 열심히 저희가 꼭 빨리 구조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도 지금 이번에는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제가 기사 그 타이틀을 봤는데 현대산업개발 광주 시민에게 정말 나쁜 회사라고 그렇게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뭐 시장뿐만 아니라 150만 광주 시민 모든 네. 시민이 다 화가 나 있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화가 나 있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이 거기를 당장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하고 뭐 회사의 이미지도 큰 타격도 있고 주가도 떨어지고 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다시는 한 번은 또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두 번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시민들이 분노가 폭발했던 것이고 그 분노를 뭐 시장의 대신해서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보다 더 분노하셔서 광주 시민들의 분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더 무섭게 더 예. 엄벌에 처해도 저는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네. 실종되신 분들도 좀 찾으셔서 다시는 광주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게요. 가족분들은 지금 얼마나 애가 탈지 예. 저희가 헤아릴 수도 없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민 절반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하고 이제 화가 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어이가 없고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번 주는 가슴 아픈 얘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민주화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이름 이한열 열사님이 계시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사랑하는 아들이 묻힌 곳에 영면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전 대한민국을 울렸습니다. 예, 지난 1월 9일 82세의 나이로 영면하셨는데요. 이한열 열사는 전남 화순 능주가 고향입니다. 1966년도 생이고 8월생이니까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마음 아파요. 갑자기 너무 더. 87년도 6월 9일날 연세대에서 시위하는 과정에 경찰이 쏜 체르타를 맞고 돌아가신 열사이십니다. 열사의 어머니시고요. 그리고 이한열 열사는 진흥고를 나왔고 재수를 하고 86년도 연대를 갔던 우리랑 동년배였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또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우심 여사는 민가협 어머니회 회의 활동을 하시면서 수많은 민주화 열사들이나 동지들이 투사들이 이런 분들이 순국하실 때 또는 어려움을 처할 때 또는 뭐 교도소에 투옥되어 있을 때 열심히 적극적으로 돕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에게는 어머니셨죠.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기도 하셨는데 이번에 안타깝게 심근경색으로 한번 쓰러지셨는데 또 나오셨다가 바로 이렇게 상태가 나빠지면서 안타깝게 영면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대표님이랑 동갑이라고 예. 하니까 제가 마음이 더 이렇게 와닿는데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이한열 열사님께서 살아계셨으면은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일을 이한열 하셨을 것 같은데. 열사가 이제 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를 네. 만드셨던 분이고 또 영화 1987 영화를 만드셔서 강동원 네. 배우의 영화로 또 어머니와 그런 인연도 좀 있으시고 하신데 어머님께서는 순천 출신이세요. 네. 순천 출신이고 전남 능주로 시집을 가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우리 한열 열사의 아버님을 만나셔서 하셨고 아주 평범하게 그러니까요. 평범한 주부로 이렇게 사셨지요. 막 87 6월 항쟁 그 당시 6월 9일 날 이한 열사가 철판 먹고 이렇게 순국할 그 상황에 어머니께서는 이 어떤 전혀 상황을 좀 모르는 상태였고 그 당시에 이제 이한 열사의 안장할 곳을 네. 아버님은 연대 뒷동산으로 네. 하시자는 이야기가 있으셨어요. 네네네. 근데 그것은 광주로 또 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 다칠까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고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 보고 싶을 때마다 그 풀이라도 좀 뽑고 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광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5.18 구묘역에 민가협 쪽에서는 그쪽으로 좀 가시자. 또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때 어머니는 왜 내 아들의 죽음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슬퍼하고 있는지도 또 왜 5.18 묘역을 구묘역으로 가시자 하신지도 이런 거 잘 모르셨대요. 그만큼 이제 평범하게 사시고 아들 이렇게 좋은 서울대 연대 이렇게 좋은 대학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들이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후로 민가협 활동을 하시는 또는 5.18 당시 유가족들을 만나 뵈면서 어머니가 좀 많이 깨어나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왜 아들 한열이가 죽었는지 그리고 왜 5.18 묘역에 그런 것이 있는지 이제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님 뵙고 네. 또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 박정기 어르신 이런 분들을 뵈면서 민주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민주화에 관련된 법률 만드시는 문제,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만드는 이런 것에 네.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셨고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이나 또 먼저 가신 열사들의 모임에서는 어머니가 독보적으로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존경도 받으시면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오셨던 유명한 또 분이시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웅구를 옮길 때도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곳곳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계셨던 정말 평범한 어머니셨는데 예. 그 당시에 참고 구술 기록도 있고요. 저희가 그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 구술 기록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평범한 어머니셨는데 거기서 어떤 특정한 찰나의 계기가 있는 게 아니고 웅구를 옮기면서 다른 어머니나 이렇게 다른 분들을 만나시면서 그렇게 지금 민주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시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초창기에 이제 아들이 왜 학생 운동을 해서 6월 항쟁에 뛰어들었는지도 모르셨고 또 이제 평범한 어머니였다가 아들의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어머니도 이제 이 나라의 민주화가 독재가 얼마나 큰 문제라는 것을 당시에 깨달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국회 앞에서 422일간 장기 천막농성을 같이 하시면서 그 당시 유명한 민주화운동 보상법,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이런 것들을 제정되게 한 장본인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열사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투사로서도 역할을 하셨던 훌륭한 민주화 운동에 중요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보통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 정말 다 키워놓은 장성한 아들을 가슴에 묻고 남은 인생을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또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 이제 삶을 사셨다는 게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제가 괜히 부끄러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실 이번에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추모와 애도 그리고 또 영면에 드실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려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구나, 사람들이. 좀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도요.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뵙고 보니 수많은 분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너무나도 크게 만인의 어머니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날아든 비보에도 먼 곳 마다하지 않으시고 엄마 가시는 길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열사의 뜻이나 어머님의 뜻, 또 민주화운동 하셨다 가신 분들의 뜻 계승 다 좋죠. 그런데 그 정선이 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87년 6월 항쟁은 있어서 그렇게 많은 열사들이 순국하셨던 것인지, 그리고 아들, 딸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들은 왜 다시 그렇게 아들이 들었던 죽창 같은 것을, 투쟁의 의지를 또 높이셨던 것인지, 지금 시대 상황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의 피와 땀이 모아져서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이어져서 지금은 세계 부위권, 파리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남북 분단 상황에서도 짧은 시간에 3만 달러 이상의 국민소득이 이루어진,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일본보다 훨씬 뛰어난 나라가 된 것은 다 사실은 60년, 70년, 80년대, 90년대의 민주화의 기반하에 생긴 토양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는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그런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 미래를 봐야 할 것인지, 뭐 이번 더구나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잘 이어서 담보할 후보들은 누구인 것인지, 이런 판단으로 또 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돌아가신 열사들이나 어머님들의 정신을 어떻게 잘 계승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런 정신과 어머니의 아픔과 그런 추모의 느낌들을 여전히 패배하고, 네. 또 지역을 무시하고 이런 세력은 여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잘 부릅뜨고 감시하면서 그런 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실 그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요. 아직도 SNS나 인터넷상에 뭐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그 배은심 여사님 별세 다음 날요, 대구 지역 신문사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제 막 찬양하는 그 신문 기사나 이런 글들을 봤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보고 종교 단체인 줄 알았어요. 막 어떤 정말 얼마나 유치한 단어가 나오냐면, 단어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유치한 단어들이 나오고 별세 다음 날 그렇게 또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역 신문사들이잖아요. 80년대, 9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나 또 그 전으로 치면 60년대 독재정권의 타도를 외치신 분들이나 또 그 전으로 보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대개 보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십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가난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도 하시고 또 우울증으로 힘들고 하시기도 하는데, 민주화했던 분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시는 이런 모습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을 폄하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나쁘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민주주의 가치와 광주의 정신을 어떻게 잘 구현해 날 것인가, 이런 것은 저는 다른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잘 이어서 지역사회에서, 골목에서, 고사길에서 어떻게 그런 우리들의 공동체를 가져갈 것인가, 저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이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을 가져가려고 하는 통일의 정신이 되는 것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얘기는 해도 지금 사실 모자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엄연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기들 입맛대로 왜곡하고 폄훼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아주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명절 구정 전에 우리 보나요?
전에 볼지 나중에 볼지는 모르죠. 예, 그러면 인사해 기다려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지금 먼저 할까요? 예, 그래도 새해 복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